네, 앞서서 이순혁 기자로부터 금리 인상의 배경과 이로 인한 금융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짚어봤습니다. 금리 인상의 기른으로 인해서 가계부담에 대한 증가는 물론이고 건설과 부동산 그리고 수출 산업까지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배태호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기자.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먼저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네,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오히려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서울 집값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며 가격 조정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당장 주택거래 시장 위축에 따른 집값 하락 효과 등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별한 이제 뭐 개발 이슈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없으면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은 좀 하향 안정화 이렇게 좀 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다 맞물려서 이제 금리 인상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일부 영향을 좀 함께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전체적인 뭐 시장 안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비중을 따지자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반면 사상 최대의 가계 대출을 기록한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이자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또 기준금리 인상폭이 0.25%포인트로 그 폭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자들이 내는 이자는 기준금리에 시중은행이 개별적으로 더하는 가산금리가 합해지는 만큼 1%포인트 이상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 원을 빌렸을 때 월 10만 원가량 추가 이자 부담 가능성이 향후 존재하는 거고요. 특히나 자기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을 산 이들이나 다중채무자는 더 큰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를 안고 갭 투자한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대출을 안고 갭 투자한 사람들은 금리 인상에 따르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중채무자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다중채무자들이 부담을 갖는다면은 부동산 시장의 투매 현상이나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중채무자가 반드시 투기 세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집은 있지만 빚이 많거나 또 소득이 적은 이른바 하우스 푸어에게는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 건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당장 건설업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건설사들은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메우는 패턴이 일반적인데 금액 자체가 큰 만큼 이자 부담 역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은 주로 이제 뭐 PF라든지 외부 자본들을 이제 끌어다가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금융 비용들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 수준은 일반 소비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그런 수준까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와 함께 금리가 인상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임대시장으로 몰렸던 자금 투자가 줄어들거나 혹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인 임대 수익 시장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주택 부동산의 어떤 수익률하고 금리하고의 갭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건설과 부동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나 반도체, 제조업은 어떻습니까? 네,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역시 금리가 오르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제조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수출 측면에서 원화의 가치를 끌어올리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수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원가 상승과 수출 경쟁력 감소라는 이중구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대외적인 요인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경기 하강 국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면서 한국도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고민은 아마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배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